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충암초등학교 교사 한상희입니다. 지금부터 교육부와 문화부 등이 후원하고 사단법인 전국 독서 새물결 모임이 주최한 제23회 대한민국 독서 토론 논술대회 중학교 결승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 도서는 중학교 15비밀의 온도 그리고 내 인권 친구 인권입니다. 오늘 토론 논제는 제1주제 공동체 중심의 사회가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입니다. 먼저 본 토론에 앞서서 팀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울 한국삼육중학교에서 사이다라는 팀명으로 본 대회에 진출하게 된 팀이고요. 사이다라는 팀명은 두 가지 중의적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청량감 가득한 맛있는 사이다가 있는데요. 시원시원한 토론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실 이게 다가 아니다 라는 준말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주어진 논제뿐만 아니라 더 심층적이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근을 해보고자 짓게 되었습니다. 현명하게 경청하자. 현명! 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용인 소명중학교입니다. 저희는 현명하게 생각함과 동시에 상대방이나 저희 팀의 의견이나 똑같이 경청하자는 의미에서 현명한 경청이라고 팀명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팀 소개 잘 들었습니다. 서로의 특징을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찬성팀부터 발제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1발제자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찬성팀 1발제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1발제를 맡은 이은주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공동체 의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체 사회가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는 이번 논제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석합니다. 첫째, 공동체 중심의 사회는 인간이 도출한 최적의 사회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7권에서는 정치는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져 있기에 국가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최선의 형태라고 말합니다. 또한 중학교 역사의 교과서와 인간과 진화에 관한 다큐멘터리 2편에 따르면 상가적 딜레마와 뒷산 조직 가설 등을 근거로 인간은 생존을 위해 필연적으로 집단 생활을 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논문 마을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주민들은 행복할까에서는 협력에 의한 유전적 적응의 관계에 주목하여 이타주의적 성향, 협력, 사회성과 같은 요인들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생물학적 기제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권, 친구 인권 174페이지와 179페이지의 헌법 조항은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책 179페이지에서 180페이지의 헌법조항 제34조, 제36조에 의하면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공공복리의 증진에 힘쓸 의무를 지닙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15비밀의 온도 209페이지에서는 폭력을 진압하기 위한 경찰의 모습이 비춰지며 204페이지에서는 공공복리와 질서 유지를 위해 공무를 집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둘째, 공동체 내에서 물질적 정서적 교류와 경험의 공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 인권 친구인과 사실 2페이지에서는 오늘날 세계화와 국제화로 인류 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다고 언급합니다. 15비밀의 온도에서는 개인의 아픔을 가진 5명의 학생들이 정서적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중학교 진로와 직업교과서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며 감정과 행동을 주고받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는 인간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행복함과 같은 긍정적 감정을 안겨준다고 말합니다. 또한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공동체 사회가 공정한 자원 분배와 경제적 안정성을 통해 높은 생산성과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습의욕 만족을 위한 사무적 학습 활동인 집단학습에 대해 평생교육 방법론에서는 다양한 의견 소용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저희 찬성 측은 공동체 중심의 사회는 인간이 도출한 최적의 사회구조이며 공동체 내에서 물질적, 정서적 교류와 경험의 공유가 일어난다는 두 가지 이유로 오늘의 논제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찬성 측 제1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분 57초 발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반대측 소명중학교의 교차지가 있겠습니다. 네, 시간 5분입니다. 네, 신명석 토론자님 시작해주세요. 네, 좋은 발제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주장에서 공동체 중심의 사회가 최적의 사회 구조라고 하셨는데
근데 결국에 북한이나 소련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모든 국민들의 평등을 추구하면서 공동체 중심 사회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결국엔 공동체 중심 사회가 변질이 되어서 지금 소련 같은 경우는 몰락했고 북한도 현재 최빈국에 속하는데 과연 공동체 중심의 사회가 최적의 사회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대 측께서 굉장히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공동체주의가 집단 이기주의나 그러한 사회 형태로 변화하여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결과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저희가 현재 토론을 하는 논제는 정확히 공동체 사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주신 부분은 집단 이기주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부분에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꼬리짐을 하자면 공동체 의식이 결국엔 이기주의를 변질될 가능성도 없지 않나요? 이기주의를 변질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현실 세계에서 다양한 외부의 그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변질된 부분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상적인 공동체주의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은 조금 뒤로 덜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자면 중국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주의를 추구했지만 하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산주의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즉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상적인 공동체주의는 사실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것 같을까요? 일부는 맞는 부분이라고 공감을 하는데요. 그러나 고등학교의 통합사회 교과서에 따르면 집단주의가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공동체주의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주의는 극단적 이기주의에 반대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여 공공선을 훼손하는 것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수의 의견을 억압하거나 보편적인 도덕적 가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네, 계속 질문하세요. 먼저 그 공동체 중심 사회가 되면은 당연히 구성원들 간의 교류가 잦아져서 상호작용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교과서에도 이러한 형의 현상을 사회화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사회화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그것은 큰 사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알기로는 그 교도소 같은 곳에서도 그 어떤 초범이 그냥 교도소에 입소했는데 거기서 어떤 마약 범죄자들을 만나서 그때 출소 이후에 마약 판매나 아니면은 마약을 주사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런 사회나 그런 방향성이 좋지 않은 결과로 흘러간다면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것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수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들은 대부분 사회에 나타나는 갈등을 공동체 내부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면서 또한 중학교 사회투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기관을 통해서 공동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험의 글로 개인의 아픔을 돌봐주고 감정과 개인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히키코모리는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나 관계 문제로 인해 선천적이기보다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긴 갈등을 얻어 행복하지 못하고 후천적 장애를 얻어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좋은 지적이긴 하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에서 복지를 통해 사회에 더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학교라는 좋은 2차 사회화 기관에서 교육을 통해서 공동체 내에서 그 부분은 예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디지털에서 저희는 유비쿼터스라는 특징을 통해 하나로 통합이 되는데요. 그러한 직접 대면 소통이 어려운 분들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해 나가는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자면은 통계청에 따르면 무용고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회가 복지가 증가한다고 해도 무용고자가 증가한다는 건 좀 모순점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매년 무용고자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분명 복지 혜택이 적용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어야 할 거잖아요. 하지만 복지 혜택이 적용된다고 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5분 다 사용하셨습니다.
이어서 반대측 첫 번째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소명조합의 첫 번째 발제자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공동체 중심의 사회는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 반대측 제1발제를 맡은 심여섭입니다. 먼저 한국사병청 학생분들과 함께 토론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희는 주장에 앞서 몇 가지 용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동체 중심의 사회다. 공동체가 생활의 중심이 되어서 운영되는 사회이고 행복이나 생활 속에서 충분한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동체 안에서는 야육 방식의 사회 구조가 발생해 개인을 불행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15비밀의 온도 13페이지에서는 예슬이가 한 친구를 놀릴 때 다른 친구들도 그 친구를 따라서 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야육 방식의 사회 구조는 비단 소설 속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이상 사회적 교과서 105페이지에 따르면 국제사회에서는 힘의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야육 방식의 사회 구조가 발생할 수 있고 소외를 당하는 국가들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대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야육 방식의 사회 구조는 권력자에게 약자와 관계도 맞추기 위해서 개인을 불행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공동체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고 집단 사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 어빙 제니스는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 일치를 요구하는 경향이 지나쳐 비판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상태를 집단 사고라고 정의했습니다. 집단 사고가 형성되면 그 집단의 대표자나 구성원 다수의 생각과 행동을 무판적으로 수용하고 비윤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결정도 정당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 인권, 친구 인권 47페이지에서는 학생의 핸드폰을 강제로 수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학교라는 교육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행해진 일입니다. 셋째, 공동체 중심의 사회는 비효율적입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151페이지에 따르면 부르나키나파소의 사례가 등장합니다. 당시 부르나키나파소는 식량을 자급자족할 능력이 있음에도 외국 구호단체 등이 원조에만 의지하며 많은 국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자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가? 부자 나라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가? 책에 따르면 ODA의 규모는 1200억에서 1350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모든 원조는 지구촌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후진국을 돕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르나키나파소의 사례처럼 효과적인 원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조 비용은 쓸모없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동체 중심 사회에서는 야육 방식의 구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고 집단 사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동체 중심의 사회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분 58초 발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찬성팀의 교차지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질문하겠습니까? 네, 질문 시작해 주세요. 먼저 상대 측의 참신하고 논리적인 발언 정말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되는 의견이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 야육강식 사회를 저희가 불평등과 서열이 있는 사회라고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야육 방식의 사회는 약자하고 강자가 존재하는 사회입니다. 네, 서열이 있는 사회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그 서열이라는 게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회 문화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기능론이라는 사회 이론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불평등을 사회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기능론자들은 분업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직업이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사회가 위기로 발전한다고 보는데요. 이제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희소 자원을 창의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며 당연하다고 봅니다. 큰 보장을 받는 것이 이들에게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나 저는 물론 어느 정도의 빈부격차가 있으면 개인의 어떠한 그 근로 의욕을 증가시킨다고 여기 사회적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빈부격차가 극심해졌을 때 그 삶의 질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도 사회적 교과서에 등장합니다. 따라서 저는 빈부격차 즉 야육강식의 사회 구조가 심해졌을 때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상측의 주장 잘 들었는데요. 세 번째 주장에서 근거로
왜 세계의 절반 공주인가를 들으시면서 선진국이 후진국을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로 드셨습니까? 아니, 지원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불필요하게 지원한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에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을 근거로 들어주셨는데요. 이 책에 말하면 신자유주의, 국가 경제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간섭하는 것이 낫다는 말은 즉 공동체가 사회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하지만 여기 사회적 교과서에 따르면은 계획경제체제, 혼합경제체제, 시장경제체제가 등장합니다. 물론 저희가 무조건 공동체 중심 사회를 반대한다고 해서 계획경제체제를 반대하는 계획경제체제가 문제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아예 국가가 시장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시장경제체제를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에 절충하는 혼합경제체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무조건 공동체 중심의 사회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최우선적인 사회라는 것을 동의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주장에서 근거로 학생들의 핸드폰 수거를 근거로 주셨는데요. 하지만 이는 원활한 수업 시간과 다른 개인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것으로 공공분위와 개인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규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학교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서 공공문의, 국가 안전보장, 그리고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충분히 행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에서는 이 부분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가정을 하고 학교에서 핸드폰 수거 조항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가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년 측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고요. 이제 구은정 연구소장님께서 NGO 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공동선에 대한 일반적인 노래 중 하나가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개인의 이익을 희생으로 이겨진다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국 공익과 사익, 즉 개인의 희생과 공동체의 이익은 주중관계가 아니라는 뜻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약간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늘 측에서는 개인의 희생이 공동체를 위해서 요구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따르면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희생은 전혀 절충과 이렇게 부딪히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자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지만 저는 공동체 때문에 개인이 희생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비밀의 문구에 따르면은 모두 재욱이가 이제 설교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혹시라도 이것을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이제 또 반의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봐 얘기를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 이것이 저는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는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국과 열린 사회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닫힌 사회는 개인의 생각과 사고를 막지만 열린 사회는 네, 집단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5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1라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분 전략협의 시간 갖고 2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전략협의 시간입니다. 다 되었습니다. 네, 이제부터 1라운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팀 두 번째 발제자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발제를 맡은 박정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은 공동체로 생활해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개인주의적 사고가 증가하며 인간이 공동체에서 행복한지에 대한 논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여전히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사회적 발전은 공동체의 문제 제기에 의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상도선의 인권, 지구인권 15쪽을 보면 인권이라는 개념과 이를 중시하는 사상은 근대 시민명을 토대로 형성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동일한 책 104쪽을 보면 헌법 제21조 제1항 집회 결사의 자유에 따라 인간은 공동체의 형성에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터져 있는 표현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를 통해 집단 통과되어 그 힘을 보여줄 수 있고
결사의 자유를 통해 그 모임이 계속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학교 역사투 교과서 65쪽에서 국가의 자유를 위해 항일민족 운동을 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15비밀의 운동 198에서 208쪽에서 5 아이들이 항일을 위해 시위를 한 것처럼 공동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발전해 나가며 개인의 행복 또한 향상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조선 이코노커스 일약 291쪽에 따르면 행복은 최고선을 지향하는 미덕 추구의 행위를 통해 도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최고선이란 사회와 공동체에 있어서 능력을 발휘해 공공선에 도달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조선 아리스토텔레스가 들려주는 행복 이야기 46쪽을 보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사회에 참여할 때까지 인간다워지고 개인의 자아실현은 사회, 국가에서의 도덕생활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15비밀의 운동 30페이지에는 어머니의 존재로 행복을 느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라치는 과 2010년 서유럽 11개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자본과 주관적인 행복도가 동반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인간 육구 피라미드를 만든 에이브러햄 매슬로우와 1학년 도덕 교과서에도 생리적 욕구 바로 다음에 후습관과 살인의 욕구를 배치하게 됐습니다. 또한 도서 리키에 따르면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사람은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를 떠올렸을 때에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입니다. 고독은 행복이 좋지 않으며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공동체의 존재 이유는 행복에 있습니다. 즉, 사회적 발전과 행복이 곧 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공동체 중심의 사회가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에 강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분 57초 발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소명중학교 반대팀의 교차 질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질문하겠습니까? 네, 시작해 주세요. 첫 번째로 공동체 문제 제기를 통해서 그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맞으신가요? 네. 그러나 여기 사회적 교과서에 따르면 여기 옛날과 다르게 요즘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교황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강대국의 대통령이라던가 그런 영향력 있는 개인들이 국제사회에서 충분히 힘을 발휘하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는 요즘 같은 사회는 개인도 충분히 문제제기를 통해서 어떠한 지금 현재 지구촌 공동체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하고 이를 실행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부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사한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2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그러한 모든 개인들이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며 공동체를 대표하는 개인이기 때문에 결국 공동체들끼리 협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개인이 영향 있는 이유는 그 옆에 공동체가 지지해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주장하셨듯이 사회적 발전은 시민에 의한 의견 제기로 발전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방금 답변하신 내용이랑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시민의 의견에 따라 공동체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공동체는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통계 결과가 있을까요? 이게 니케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또한 이걸 보시면 사람의 행복한 기준, 즉 행복도를 높이는 일상의 활동에는 좋아하는 사람과 교류하거나 심지어 접촉을 통한 교류가 제일 많은 수치를 차지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사회 문제를 개선하려면 공동체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AI의 발달로 충분히 개인 혼자서도 어떠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시각자에게 개인이 혼자서 AI를 활용해서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게임을 개발했고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퀄리티가 좋은 게임인데 이것 같은 경우도 그 개인이 AI를 활용해서 혼자서 만드는 1인 게임입니다. 예, 따라서 저는 요즘 AI의 발달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넓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부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AI도 결국 공동체가 형성한 체제이고 또한 그 게임을 홍보하는 공동체, 여러 그것을 사용하는 공동체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결국 홍보와 성공을 위해서라면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회적 발전은 시민의 의견 발휘로 발전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하지만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집단 사고로 인해서
의견 발의가 불가능한 상태나 합리적이지 않은 의견 같은 것도 무비판정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견 발의를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팔포퍼의 열린 사회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여기서 닫힌 사회와 열린 사회로 사회가 구분됩니다. 닫힌 사회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집단 동조현상이 일어나고 개인의 의견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구해야 할 열린 사회에서는 개개인의 의견이 제대로 수용되고 단체에 대한 비판도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 공동체 중심 사회가 시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의욕적 실천과 성찰하는 삶을 실시키며 이는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 참여에는 과도한 에너지 소모와 과도한 시간과 에너지 소모에 대한 한계점이 비효율적이며 모든 시민이 동일한 수준으로 시민 참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소외감을 주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시간 에너지보다 사회 발전이 더 중요하며 결국 그러한 시민 참여는 결국 더 나은 사회와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 다시 이어서 볼까요? 아까 열린 사회의 모습이 저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저희가 그 열린 사회의 모습을 추구해야 할 예시나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저희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포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 저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사회와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 예시로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방안이면 불가능한데 그게 이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동체가 있거나 그리고 저희가 본받아야 될 공동체가 있을까요? 저희는 노르웨이, 핀란드, 북유럽 복지국 중에 국가가 그런 열린 사회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복지들이 열린 사회를 충분히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네, 5분 다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반대팀 이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토론자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제2발제자 김현입니다. 우선 1, 2발제님의 좋은 발제 잘 들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공동체 중심의 사회가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 중심 사회에서는 공동체원끼리 또는 공동체끼리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갈등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에게 행복감을 주지 못하며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불평등은 곧 그 사회를 불행하게 합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림과 104페이지에서는 후투족과 투치족의 갈등이 나와 있는데요. 이 갈등으로 인해 1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대선조서 15비밀의 원고에서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친구관계에서의 이간질, 모함 등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에서의 갈등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긴다면 개인에게 행복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람들은 공동체 중심의 사회보다 개인 중심의 사회를 더 추구합니다. 위키트리 뉴스에 따르면 미혼 남성 18%와 여성 44%가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선택했는데요. 이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학교 사회 투 교과서 135페이지에 따르면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 등으로 적출산 생산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이프티 퍼스트 뉴스에 따르면 홉스테드 문화 차원 이론에 의해 개인주의 지수는 미국과 호주가 90으로 가장 높았는데요. 한겨레 신문에 따라 한국인은 36%만이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OECD 평균은 59%이며 미국은 70%에 달했는데요. 어린이 행복지수 역시 OECD 국가 연속 4년 연속 꼴찌인 한국입니다. OECD 국가 중 청소년과 노인 자살률이 각각 1위인 나라가 대한민국인데요. 이로 인해서 개인주의 지수가 다른 나라보다 낮은 한국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개인주의 문화가 추구되고 있다는 것과 공동체 중심 사회가 아닌 개인주의 사회에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분 55초 발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찬성 측 한국협력중에 교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겠습니까? 네, 시작해 주세요. 상대 측에 좋은 발제가 주셔서 되게 참신한 주장했던 것 같은데요. 상대 측에서 두 번째에서 사람들은 개인주의를 더 추구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에서 개인주의가 줄어들기 때문에 행복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희 나라가 세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개인주의 지수가 적다는 것과 오히려 중국이 더 높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 지수가 낮다는 것과 그로 인해서 한국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오히려 개인주의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주의의 높아짐으로 인해 현재 많은 불평등, 즉 빈부격차와 또 초저출산 시대가 도래했죠. 이는 아까 상대 측에서 말씀하신 임신에 이와 같이 개인주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까? 하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지 연구하는 회중 ISQOLS에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행복지수를 보았을 때 부유한 국가의 경우 개인주의의 문화가 발달한 곳일수록 행복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한국의 개인주의 지수가 낮은 것과 행복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결론된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자료를 보시면 전 세계 17개 선진국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 행복한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가족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요소를 뽑았습니다. 이 국가들의 행복도를 저희가 검색한 결과 이 국가들의 행복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행복도가 낮은 한국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돈이나 물질적 행복으로 꼽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공동체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 행복도와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장을 하시며 기후 위기가 개인 간의 충돌로 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에 근거를 드셨는데요. 하지만 유엔 국제회의가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고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여러 단체들을 만들어 이러한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기후 위기는 공동체적으로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각국의 차이, 실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친 정도의 차이와 발전 수준 또는 경제력 차이가 모든 나라들의 평균적인 협력을 불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네, 이어서 네, 지금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주장에서 사람들이 개인 중심의 사회를 추구한다고 말씀하시며 저출산 그리고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예시로 드셨는데요. 하지만 꼭 아이가 있는 가정만이 공동체의 사회이진 않지 않습니까? 저출산으로 인해서 사회에 큰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제가 조사한 한국경제일보에 따르면 직장인 901명을 대상으로 한 사내 개인주의 문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장인 사회 개인주의 문화의 증가를 느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개인주의 문화 증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추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트렌드 모니터에서 사회 갈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의 심각한 갈등 양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양보의식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0%가량이 사회적 갈등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공동체 내에서 충분한 의견 청취가 있어야 한다고 대답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공동체에서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그 문제를 더욱더 심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여기를 보시면 시장 조사 전문 기업인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전국의 만 19세에서 59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그 상대 측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나라에서 개인주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조사한 사람들은 사회적 갈등은 자기 주장하기 때문에 생긴다. 즉 개인주의에 의해서 사회 갈등이 생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조사에 대해서는 혹시 몇 명? 이게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이제 그 모든 그 통계 조사에는 표본 조사라는 그러한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5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둘째 바닥까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략협의 시간 2분 갖고 최종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최종 발언을 하는 시간입니다. 양 팀 모두 준비되었나요? 네, 찬성팀 최종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찬성팀의 선발제를 맡게 된 김은표입니다.
3번째에서는 지금까지 진행한 토론을 정리하고 저희 팀의 논점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대 측에서 말씀하신 주장들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상대 측의 주장들이 저에게 매우 크게 와닿았는데요.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공동체주의가 개인의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희생은 공동체주의가 아닌 집단 이기주의 또는 전체주의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주의와 다르다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갈등들이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이는 시민들이 공동체로서 해결을 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조사한 바에도 많은 공동체들이 이러한 갈등들을 해결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팀의 주장을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팀은 일발제에서 첫째, 공동체 중심의 사회는 인간이 도출한 최적의 사회 구조라는 주장을 하여 공동체 중심의 사회가 인간의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회체제라고 했습니다. 또한 둘째,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적 심리적 교류는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발제에서 저희 팀은 첫째, 대부분의 사회적 발전은 공동체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공동체는 인간을 행복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공동체 없이는 행복을 느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함께라면 우리는 멋진 일들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친구, 자녀 말이죠.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할 때 우리는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해냅니다. 존경하는 심사위원 분들과 상대 측에서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협동할 때, 서로를 사랑할 때 삶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찬성팀 성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2분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반대측 최종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동체 중심 사회가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의 반대측 최종 발언 김주환입니다. 앞서 제1, 2관제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상대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정서적 교류를 통해서 성장한다라는 점이 저에게는 정말 참신했고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측에서 저희에게 공동체 이식이 필요하다, 갈등이 발생하는 데에서는 공동체 이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공동체에서는 집단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갈등이 더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리고 상대 측에서는 요약을 말씀하실 때 공동체주의가 오히려 갈등을 심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공동체주의가 발전하는 과정 중에서 공동체주의가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그게 집단 이기주의로 발전되고 전체주의로 발전되기 때문에 일본군의 가미카제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을 공동체가 갈등을 더 발생시킨다 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는 바입니다. 저희 팀의 발제를 정리하자면은 15비밀운동 13페이지에서는 예술인의 반의 모습을 보면 공동체 안에서 필연적으로 양육관식의 모습이 발생되고 개인은 차별당합니다. 또 학교폭력, 가정폭력, 이간질, 모함 등의 모습도 보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끼리 갈등이 일어나 개인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또한 내 인권, 친구 인권 47페이지에서 학생 휴대전화 간대 수거의 모습을 보면은 셋째, 공동체 일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은 그것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 다양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 중심 사회에서 개인에게 요구하는 강요가 많아지면서 피로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 변해감에 따라 문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오늘날 사회가 왜 개인주의를 선호하게 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분 다 사용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찬성 한국삼육중학교 그리고 반대 경북인 소명중학교의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해주시고 심사위원장님께서 총평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해 주시고 결과까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 결과는 정말 용어 상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근소한 차이로 찬성팀이 승리했습니다. 선생님에게도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제23회 대한민국 독서 토론 논술대회 단체전 중학교 결승전은
한국삼육중학교 승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 모두 축하합니다.